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운영하는 생방송 시사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어서오세요. 어제 우선 첫 번째로 어제 이제 인천 부평역 돗자리 수다방, 길 위의 수다방을 하는 도중에 우리 창동 스튜디오에서 담당을 맡았던 박 PD가 임무를 소홀히 하고 졸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원활하지 않았던 점을 진심으로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애가 이제 감기에 걸렸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저께 계속 조느라고 그래서 제대로 집중을 못했다고.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 스피커를 켜놓으니까 박 PD 부르면 이제 얘가 벌떡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이제 딸내미가 어저께 시험 공부를 하니까 애가 이제 이어폰을 끼웠다가 이어폰이 빠진 거야. 그냥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 돼버려가지고 예. 그래서 어저께 진행이 원활하지 않았던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네. 얘기가 그렇게 된 거예요. 일단 이게 콩사탕의 시험과 콩사탕의 시험과 그리고 이 박 PD의 감기가 연속되는 바람에 이제 문제가 됐다는 거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어. 그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네. 그것이 첫 번째 이야기고, 어, 뭐지? 그리고 지금 오늘 아침에, 네. 이게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아니, 오늘 이게 지금 생방송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좀 문제가 생겼는데, 뭐냐 하면, 지금 뭐냐 하면 갑자기 지금 무선 키보드가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 집에서. 컴퓨터에. 그게 이제 무선 키보드가 갑자기 작동이 안 된 이유는 제 생각에 딱 하나인데, 이 아니 뭐지? 아이패드용 블루투스 키보드가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안 된 것 같아요. 배터리는 갈았어요. 배터리 갈았고, 이게 블루투스 하나로, 유튜브 하나로, USB 하나로 마우스하고 키보드가 되는 건데, 마우스는 돼. 키보드만 안 돼. 그래서 키보드 배터리를 전원 교체를 했는데, 그래도 안 돼. 그래서 이제 급하게 앞에 가서 무선 인터넷, 아니 뭐지? 그 무선 키보드를 또 하나 사왔어요. 25,000원을 주고. 근데 그것도 이제 마우스도 안 되고, 키보드도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걸 블루투스라 그러나? 그러니까 하여튼 USB를 꽂아갖고 무선으로 되는 게 지금 다 안 되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적인 것 같아. 어. 그, 이 블루투스 저기 뭐지? 키보드가 들어온 다음에 거기에 적응을 못 하는 것 같아. 어. 주파수가 겹치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잠시만요. 블루투스를 잡아야 되죠. 그러면 얘로 그러면 써줘야 된다는 얘기잖아. 이 자판으로 그러면 써줘야 된다는 얘기잖아. 안 써주니까 문제 아니에요. 음. 그 USB가 블루투스 리시버 역할을 한다. 아, USB 요걸로 이 자판의 블루투스를 잡을 수 있다. 아, 그래요. 일단, 어, 저기, 이 키보드 꼬임 문제는, 예, 키보드 꼬임 문제는 이제 제가, 알아서 좀 해볼게요. 네, 알아서 해볼 테니까, 긴장하지 말고 기다려주시고, 네. 자, 그러면, 이건 또 뭐야? 이거 플레이어 때문에, 이거 저기 되면 적일 것 같은데.
아, 아. 지금 싱크 잘 맞아요? 싱크가 잘 맞고 있습니까? 네, 잘 맞는다 이거죠. 고맙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선 마우스를 쓰고, 그러니까 무선 키보드를 쓰고 있었는데, 내가 그 블루투스 키보드를 얘 이걸 뭐라 그러니 아이패드용으로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얘를 쓰기 시작했더니 이게 지금 우리 집 무선 그 키보드가 꼬여버렸나 봐. 어. 그래서 이제 지금 나타나는 문제가 키보드가 말을 안 들어. 어. 무선 키보드가 작동을 안 해. 이거 봐. 돌아버리겠어. 그래서 이제 지금 충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자, 설치형으로 들어가서 에이. 이 컴퓨터들이 왜 이렇게 나 협조를 안 해? 아, 나 이거 진짜 새로 조립을 하나 해야 되는데. 아이, 조립할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서 문제라니까, 내가. 네. 그, 저기, 망치 부인으로 검색하면 이상한 방 뜬다는 얘기 채팅창에 쓰시면 블랙이에요. 네. 원래 듣보잡 관종들이 망치 부인 관심 받고 싶어서 그 원래 망치 부인 이름으로 방송 열고 그러는데 그거 채팅창에 쓰면 그 방 홍보하는 걸로 인정해서 블랙 겁니다. 언급하지도 말고 그런 방에 들어가지도 말고 걔네들이 원하는 거는 그 이제 망치 부인 팬들이 들어와서 욕해 주는 거야. 그래야 관심을 받으니까. 그래서 그 아무거나 예 그게 이제 그 아무 방송이나 함부로 가지 말고 망치 부인 딱 뜨면 그것만 가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시청자가 밀어주는 방송, 예 시청자가 밀어주는 방송 혹은 이제 시청 인원 순으로 보기 그러면 이제 우리 망치 부인 방송이 상위권에 뜨기 때문에 네 상위권에 뜨기 때문에 깜짝이야 네그 헷갈리지 않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음. 저는 이제까지 계속 조립을 썼어요. 왜냐하면 내가 맨 처음에 정품을 샀어. 그랬더만 정품의 문제는 뭐냐면 아주 그 당시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90년대 중반에 안정된 상태로 만들어 주려고 이 기계 부품들이 좀 최신형이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좀 작동이 느리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는 계속 조립을 썼단 말이야. 조립을 이렇게 쭉 써서 지금까지 한 20년을 쓰고 있는데 조립 컴퓨터를.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조립 컴퓨터를 쓸 때 이상하게 이렇게 충돌이 나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 사운드 카드가 안 맞거나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사운드 카드 공격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요. 어, 어. 그래가지고 이제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마땅한 조립 주문할 사람을 구하지를 못해서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이야기. 예. 요즘에는 호환 문제가 없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컴퓨터 조립을 배우세요. 내가 그것까지 하면 너무 완벽하잖아. 컴퓨터 조립까지 내 손으로 하면 너무 완벽하지 않겠어? 어. 그래서 네. 그 잠깐만요. 이상하게 이게 좀 아이폰에 문제가 생겼나? 아니 내 주변에 지금 모든 장비가 이상해. 어.
예. 예. 지금 막 그 모든 장비가 이상하고, 어, 하여튼, 그래서 저기 뭐야, 어떤 분이 자기 동생을 소개해 주시겠다랬는데, 내 전화번호만 받아가시고, 아무 연락이 없어. 네. 그, 이제 뭐, 소개시켜 준다는 분을 제가 인터넷상에서 소개를 받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뭐, 굉장히, 뭐, 채팅창에서는 너무나 멋있는 사람으로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국정원 직원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내가 인터넷상에서는 소개를 안 받아.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상에서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찾아 이제 조립을 찾는데요. 음. 그리고 또 아프리카에 우리 고블린님한테 부탁을 왜 못하냐? 고블린님한테 부탁했다가 누가 외부에서 해킹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고블린님한테 그대로 공격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래서 고블린 방하고 우리 방하고 싸움 붙이고 이간질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고블린님한테 부탁을 못하는 거예요. 몇 번 얘기했지만 내가 그 아프리카에서 방송하시는 고블린님한테 부탁 못하는 이유가 그러니까는 내 컴퓨터는 계속 해킹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고블린님이 해줬어. 그 완벽하게 해서 줘도 이 새끼들이 뚫고 들어와가지고 해킹한 다음에 고블린이 문제가 됐다. 고블린이 뭔가 잘못 만들었다. 이러면서 몰아가면서 그 방하고 우리 방하고 이간질 시키면 누가 책임져? 어. 그래서 제가 이 컴퓨터를 고블린님한테도 못 맡기고 제가 이제 공대 졸업한 친구한테 이제 이걸 맡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그 뭐 어떤 전문가한테 그러니까 내가 컴퓨터 세 대를 그러니까 아프리카 방송하면서 조립 컴퓨터 네 대를 썼어. 첫 번째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조립해서 쓴 거였고 그 1년 만에 망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는 사람한테 부탁해서 받았는데 그게 계속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프리카 방송을 알아야 되는데 아프리카 방송을 모르는 사람한테 조립을 했더니 이게 계속 프로그램 충돌이 나와가지고 그 한 달 정도를 계속 AS 받으면서 못 썼어.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아프리카 방송을 아는 그 모 인사한테 그걸 해서 받았단 말이야. 지금 이 컴퓨터가 그거예요. 2011년 11월에 조립한. 그럼 2011년이면 지금 12, 13, 14, 3년이 됐잖아. 지금 3년이 돼가지고, 이게 거의 너무나 오래 썼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컴퓨터로 조립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이 재방송용 컴퓨터로 조립을 했어요. 근데 얘는 그, 다른 프로그램 다 돼. 아프리카만 안 돼. 아프리카만 시작하면 잡음이 들어가고, 벅스 플레이어라든가 무슨 뭐 멜론 모든 프로그램에 유튜브가 다 아무 문제 없는데 아프리카 프로그램만 키면 잡음이 생기는 거야. 마우스를 딱 켰을 때. 그래갖고 막 이걸 뭐라느니 메인보드도 바꿔보고 이 사운드 카드도 바꿔보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돼. 그래갖고 이제 이 컴퓨터가 그래서 지금 내가 이게 지금 2년 됐고 요게 지금 3년 됐는데 조립을 못 하는 거야. 괜히 또 조립했다가 막 안 되면 어떡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나의 컴퓨터들이 워낙 이제 외부에서 공격도 많이 당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외부 공격을 많이 받다 보니까 노트북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노트북은 열을 잘 받잖아. 쿨러를 달아도 이게 내 방송이 2점 몇 기가 돼요. 2.5기가 정도 돼, 하루분이. 그럼 2.5기가짜리 방송을 24시간 돌리고 나면 노트북이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거의 기절을 해버려. 그래서 노트북은 수명이 더 짧아요. 어, 예. 그래가지고 이제, 나 옛날에 컴퓨터 번개 맞은 적 있어요. 번개 칠 때 컴퓨터 연결해 놓으면, 컴퓨터 온라인으로 켜놓으면, 그, 번개 맞을 수 있어. 나 옛날에 96년도에 96년 아니야. 95년? 95년, 94년? 이때 우리 집 컴퓨터 내가 저기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었어. 무슨 이거 글을 쓰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우리 동네에 이게 친 거야, 번개가. 근데 이제 그때 우리 집만 지은 지 얼마 안 된 집이었어, 친정집이. 그러니까 지대는 높고 우리 집이 3층이었고 그리고 내가 컴퓨터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때 그냥 내 컴퓨터가 완전히 타버렸어. 파워 서플라이가 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 컴퓨터가 번개 맞을 수도 있구나.
그리고 다음날 이렇게 밖에 내다보니까 내 이제 이 전선이 들어오는 그 선으로 지붕에 이렇게 그을려 있더라고. 번개를 맞아갖고. 옛날에는, 그러니까 90년대에 그 막 집을 재건축할 때가 있었어. 그럴 때 그렇게 집집마다 번개 많이 맞았어요. 번개를 많이 맞았어. 근데 이제 그러면 뭐 이렇게 자판을 치고 있다가 다쳐야 되는데 내가 또 번개 칠 때 잠깐 또 손 떼고 있었잖아. 별일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자판에는 플라스틱이라서 전기가 안 통했나 봐. 그래서 번개 천둥 칠 때 컴퓨터 하면 안 된단 말이 맞아요. 예. 그 저기 전선으로 뭐가 아쉬워? 그때 번개 맞아서 죽을 수 있었는데 안 죽어서 아쉬워? 예. 음. 번개에도 안전한 그 안전 콘센트가 있다. 그래요? 오, 그렇구나. 근데 이제 내가 번개 맞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 그 실제로 우리 집으로 번개가 내 방으로 친 적도 있었고, 그리고 옛날에 무슨 야외 활동할 때도 두 번인가 번개를 맞을 뻔했는데 번개가 피해갔지. 어, 번개가 두 번을 피해가고 한 번은 우리 컴퓨터가 맞고, 나는 이렇게 번개 맞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 그래서 뭐 그 2008년에 새누리당 애들이 한나라당 애들이 저기 미국산 소고기를 먹고 광우병 걸릴 확률은 번개 맞을 확률보다 적다 이렇게 얘기할 때 번개 꽤 자주 맞는데 번개 그거 꽤 자주 맞는데 그랬지 나는. 나만 그런 거야? 그래서 그 뭐 번개 맞는 거 번개 맞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게 희박한 일이 아니다.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자, 우리 노래 하나 또 듣고 갈게요. 자, 저기 참새상님 소리 줄이시고요. 네. 자, 일단 어저께 후원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저께 추천해주신 6,000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후원 정말 감사드리고요. 추천 정말 감사드리고요. 와, 지금 2049 추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제 중계방의 숫자 빼고 거의 추천하신 것 같은데, 네, 그 추천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아직 추천 안 하신 분 계시면 추천 부탁드릴게요. 어저께 6,000이 넘었어요, 추천이. 예. 그 7시에 5,000개가 넘었고, 그 8시 반에 8시쯤에 5,500이 넘었고, 그래갖고 12시에 6,000개가 넘어서 6,050개가 넘었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여러분의 추천 투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시청도 3,500분 이상 하셨다 그러죠? 예. 어제 그러니까 시청도 3,500분 이상이 하시고, 그래서 정말 너무나 어마어마한 날이었던 것 같아. 그죠? 어저께 이제 그 부평역 생방송은 거의 저기 뭐라 그러나 진짜 레전드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 그죠? 전설이 된 방송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몇 명 봤을까? 어저께 시청 인원을 보려면 여기에서 어저께 3,600명 봤나 봐. 어제 3,600 봤나? 어제 이게 이 숫자가 어제 건가 문성군 선수 때 건가? 어제 하여튼 3,500이 넘었죠. 그죠? 네. 어제 시청자도 3,500명 이상이 보시고, 그리고 그 어제 참가하신 분이 동시 착석자, 동시 시청자가 아니라 후원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동시에 다 앉아 있었던 분이 한 150명이었대요. 저는 못 세보고 우리 같이 가신 그 자봉하신 분 세봤는데 동시에 앉아있는 숫자는 150 유지가 계속 됐고, 그러니까 1시간쯤 지난 다음부터 계속 150 정도가 유지가 됐다 그러고, 그 다음에 나는 앉아있는 사람만 봤거든. 그 뒤에 한 줄만 서 있는 거 봤고. 근데 내가 본 서 있는 사람 뒤편으로 두 겹, 세 겹 서 있었대요. 그래서 어저께 300명 정도를 어제 온 분이 300명 정도 오셨을 것 같다고.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300명 이상. 그래서 이제 어저께 300명 이상이 오셨다는 얘기를 좀 들었고, 그리고 이렇게 빈자리가 나면, 사실 참 대단한 분들이야.
나는 맨날 습관적으로 떠드니까 4시간 떠들어도 4시간을 그 자리에 앉아서 듣는 건 쉽지가 않아요. 계단에 쪼그리고 앉아서. 근데 그 4시간 동안에 그 처음부터 끝까지 쪼그려 앉아 들은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정말 이제 엉덩이가 아프고 다리가 아파서 중간에 일어나신 분, 화장실 가시려고 한 분이 일어나시면 두 분이 들어와. 그리고 자리가 계속 늘어나는 거야. 처음엔 내가 이제 가운데였어. 시청자들이 앉은 가운데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전체 앉은 사람의 한 6분의 1 선에서 서서 내가 방송을 했다니까? 계속 이쪽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야. 와, 정말 어제 너무 대단했어. 근데 표정들이 너무 막 어두운 거야. 어둡고 이렇게 이러고 있어. 그리고 내가, 재미가 없나? 억지로 시간 내서 왔는데 나의 방송이 재미가 없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나는 분위기 띄우려고 막 오바라고 목소리를 더 크게 한 거야. 나중에 얘기를 듣고 보니까 감사합니다. 후원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중에 얘기를 듣고 보니까 집중해서 그랬대. 집중하고 있는 거란 티를 좀 내주든가. 얼굴들이 너무 어두워가지고 막 나를 막 이러고 화난 듯한 표정을 쳐다보는 거야. 나는 이제 나한테 뭐 재미없어서 실망한 줄 알고 내가 막 긴장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막 띄워볼까 자꾸 해서 포브스 얘기하면서 막 그런데 알고 보니까 초집중해서 그런 거래. 나 진짜 예. 내가 그래가지고 이제 막 사람들이 계속 몰려서 앉아있는데 어두운 표정으로 날 보고 있으니까 이거 방송이 좀 실망스러운가 재미가 없나 이러면서 본 거야. 예. 내가 이제 막 목이 막 아픈데도 막 소리를 줄이지도 쉬지도 못한 게 어떻게든지 재밌게 해보려고. 근데 충분히 재밌었으면 재밌었다는 티를 좀 내주든가. 나 진짜 너무 괴로웠어. 그리고 이제 어저께 초반에 거기 이제 도착하자마자 보니까는 우리가 도착하자마자 나와가지고 경비 아저씨가 와서 시비 걸고 직원이 내려와서 시비 걸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시비를 건 게 한 15분 됐나?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렇게 무슨 사무실에서 일 생겼다고 그렇게 즉시 내려와서 조치하겠어? 민자역사 사무실이 누가 와서 사고치고 깽판친다고 그렇게 빨리 내려와서 조치하겠냐고. 이제 미리 이제 준비하고 있었다가 내려왔겠지. 근데 안타깝게도 그 직원분 참 고생했어요. 네. 그 직원분 우리 시청자들한테 돌아가면서 말고문 당했잖아. 이 사람한테 항의받고 저 사람한테 항의받고 이 사람한테 훈계받고 저 사람한테 훈계받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내려와가 나는 한참 방송하고 있는데 나 올라간 줄 알았어. 한참 방송하고 있는데 완전 초췌한 모습으로 내려올 땐 되게 막 득의영량한 모습으로 내려왔는데 초췌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허락해 줄 수 있는 명분을 주게 신청서 하나만 써달란 말이에요. 초췌한 모습으로 신청서 하나만 써달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럼 여기 시민 여러분 계십니까? 해서 이제 왕미녀가 가서 조절정 미녀가 가서 신청서를 딱 받아갖고 온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 직원만 나한테 태클 걸고 간 줄 알았어요. 나는 이제 어저께 방송을 하면서 야 그래도 부처는 그 경찰이 와서 시비는 안 거는구나. 역시 이 자리를 참 잘 잡았으면서 어저께 막 방송을 끝까지 하고 왔다. 근데 나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자봉으로 하신 분이 그러는 거야. 경찰이 3명이나 왔었대. 경찰이 3명이나 왔는데 처음에 젊은 형사 둘이 왔다가 우리 시청자들한테 뺑 둘러싸여서 이 민주주의에 대한 강의를 듣고 돌아가고 나중에 나이 든 경찰이 이제 직접 나서서 왔다가 이 시민들에게 뺑 둘러서서 항의받고 돌아가고 나는 경찰이 안 왔다 그러면서 이제 역시 대전보다 부천이 훨씬 체계적이야 하면서 방송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시청자들이 나한테 오기 전에 거기서 정리했어. 저 위에서 사람들이 이제 다 서 있기 때문에 꽉 완전 촘촘히 서 있어서 나는 사람들 서 있는 뒷부분을 몰랐어요. 사람들 서 있는 뒷부분을 몰랐는데 그 뒷부분에서 이제 그 직원을 막 말고문하고 그다음에 경찰한테 막 그 민주주의에 대해서 강의하고 이래가지고 안타깝게도 어제 시청자 사전 검열에 걸려서 예
어저께 시청자의 사정검열에 걸려가지고 경찰을 제가 어저께 구경도 못 해봤어요. 원래 이제 나의 계획은, 나의 컨셉은 막 이렇게 이 사람한테 막 그 고난당하고 저 사람한테 고난당하고, 그래서 고난을 뚫고 포기하지 않는 망치 부인의 모습을 보여주리라 이랬는데 고난당할 틈이 없었어. 고난 세력이 나한테 접근도 못하기 때문에, 고난을 딛고 일어서는 그 의지의 망치 부인을 보여주려는 그 컨셉은 실패를 했어. 어, 예, 어, 어이, 블루왕새, 망치는 너는 사회의 악이다. 나한테 하는 말이니? 얘야, 블루왕새야, 너 지금 펜딱지 달고 나한테 하는 말이야? 어, 우리 블루왕새는 블랙이야. 아까부터 이상한 얘기 하더라고. 예. 자, 다른 방송 홍보하시면 블랙입니다. 네. 자, 그 다음, 아까부터 이상했죠? 예, 10원짜리, 예, 100원짜리인가? 100원짜리 펜인가 봐요.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100원짜리 펜이라는 표현을 전부 다 쓰는 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어느 방송에 가면 펜만 채팅할 수 있게 해둔 데가 있다며. 그것도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팬이나 무슨 서포터는 채팅할 수 있고, 일반 시청자, 그러니까 팬이 아닌 사람은 채팅 못하게 하는 방이 있대. 그러니까 아무 방에 나가서 100원씩 내고서는 펜딱지를 다나봐. 그리고 저렇게 지랄하다가 장렬하게 전사하는 거죠. 네. 나는 그런 거 할 줄 몰라. 옛날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컴퓨터로 그러니까 팬들의 글자색을 바꿀 수 있다고. 그래서 글자색을 바꿔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어디서 하냐고 막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서 팬클럽 설정으로 들어가갖고 글자색 설정을 했지. 흰색으로. 근데 그다음부터 팬들이 말을 안 해. 이름만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있다가 문자가 왔어. 잘못했어요. 그냥 검정색으로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팬한테 무슨 색깔을 입혀주거나 팬만 차별하거나 그런 건 안 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금 모바일로 보시는 분은 알아서 아프리카에서 펜은 녹색으로, 그죠? 그 다음에 매니저는 뭐 파란색으로, 방장은 빨간색으로, 열혈펜은 분홍색으로 막 이렇게 나와.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내가 채팅을 하면서 가장 당황스러울 때, 여러분 왜 제 채팅만 파란색으로 보이죠? 검정색으로 바꾸는 방법 알려주세요. 흰색으로 바꾸는 방법 알려주세요. 막 이러신 분들 계시는데, 이제 자기 채팅은 자기한테만 파란색으로 보여. 자기한테만 파란색으로 보고 다른 사람들한테 다 똑같은 색이야. 그러니까 이제 막 당황하면서 이렇게 묻지 말아요. 네. 내가 이제 지난 일주일 동안에 여러 가지 웃기는 경험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이제 부평역에 맞아. 어제 부평역은 보니까 하여튼 맨 처음에 우리가 앉아서 하려고 했던 그 광장 있잖아요. 계단 위쪽에서 우리가 돗자리를 깔았으면 되게 욕먹었을 것 같아. 어제 인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만약에 그 인원이 그 광장에 있어서 광장이 꽉 찼을 거야. 그리고 통행을 완전히 가로막게 돼서 욕을 엄청 먹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계단에 쫙 앉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그 분위기가 많은 숫자를 다 수용할 수 있는 단계가 됐고, 그 다음 내 뒤에 있는 요렇게 생긴 자전거 거치대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요 비가림막이 일종의 내 소리를 모아서 더 크게 들리게 한 효과를 낸 것 같아. 그러니까 음악 소리가 막 옆에서 들렸는데 내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렸던 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옛날에 경희대학교에 그 소라관이라는 게 있었어. 그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움푹 파여 있는 데에서 소리를 내면 이 소리가 되게 크게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오페라 하우스라든가 아니면 왜 야외 극장들이 갖고 있는 그 시스템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자전거 거치되어 있는 녹색이 내 소리를 되게 크게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은요, 어저께 150명이 멀리까지 앉아있는데 거기서 다 들렸다는 거야. 그리고 음악 소리가 옆에서 들려도 그 음악 소리보다 내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결국 자전거 거치대에서 소리를 모아준 거. 그리고 이제 자전거 거치대 때문에 뒤에 광고판도 가려지고,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이 우리를 방해하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우리가 그냥 아무 데서 하려 그러니까 그 세팅을 하신 하사장님께서 거기 아니야 이러면서 무대를 준비하셔가지고 내려보내신 거야. 나름대로 우리 하사장님께서 이제 멋있게 준비를 해놨는데 우리가 엉뚱한 데서 막 자리 깔고 그러니까 거기 아니야 이랬고 이제 직원을 보내서 내려가라고 그랬던 거지. 그래서 정말 어저께 그리고 내가 이제 수천 명을 가르쳐 봤잖아요. 학생 수천 명을 가르쳐 봤는데 어제 방송 들은 시청자들처럼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막 집중해서 듣는 학생들이 없었어요. 너무너무나 집중해서 들어주셔가지고 내가 되게 좀 당황스러웠어. 이 분위기 뭐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마치 내 말을 외워갈 기세로 막 집중해서 듣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막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내 방송이 너무나 이렇게 허접한 거 아니냐. 내 방송이 너무 이렇게 허접한 거 아닌가. 막 준비가 부족한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그래서 막 목소리가 올라간 거예요. 그 다음에, 하여튼 고난을 당하려고 갔으나, 고난을 주려는 세력이 접근할 수 없었던 어제 이 부평 수다방은 정말 너무 멋있었고, 이제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대전이 더 감동했어요. 대전에선 정말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너무 감동을 했어. 근데 어제는 감동보다는 두려움이었어요. 감동보다는 두려움. 내가 이제 대구에 가서 너무 놀란 다음에 부산 가가지고 내가 잡혀가겠구나 이런 느낌을 받고 왔잖아. 2012년에 대구에 가서 이제 하고 하룻밤 잔 다음에 부산으로 갔단 말이야. 이제 부산에서 2,000명이 오는 걸 보면서 내가 이제 잡혀가겠구나 그래서 느낌이 왔단 말이야. 너무 열기가 뜨거웠고 그 상황은 너무나 충격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잡혀가겠구나 하면서 올라왔어요. 근데 어제 느낌이 그래 시청자들이 이러는데 날 가만두겠어? 이런 느낌 있잖아. 시청자들이 이렇게 무서운데 날 가만두겠어? 그러면서 다음엔 혹시 톨게이트에서 잡는 거 아닐까? 막 다음에는 아예 톨게이트 입구에서부터 날 차단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어제 방송은 감동을 넘어서 두려움이었어요. 예. 감동을 넘어서 두려움. 그러니까 왜 노무현 대통령이 자기 탄핵당한 다음에 청와대 뒷산에서 광화문 그 거리에 촛불을 보고 우리 국민이 참 무서운 사람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대잖아. 근데 내가 요즘에 점점 그게 느껴진다니까? 우리 국민들이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이제 어저께 뒤풀이를 할 때 어떤 중년 여성 시청자분이 너무 핵심적인 얘기를 하셨잖아요. 망치 어떤 분이 이제 클레임을 걸어라 했더니 중독성이 너무 강해서 약속을 못 지켜요. 이게 클레임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중독성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일단 스피커를 꺼라. 이게 나의 방침이었어. 근데 이제 그분이 딱 이 중독성의 원인은 이게 뭐 스피커의 문제가 아니다. 그만큼 갈증이 났기 때문에 절박한 갈증 때문이다. 너무나 절실함이랄든가? 그러니까 이 방송을 통해, 그러니까 너무나 이 언론이 이 언론이 너무나 부패해 있고, 그 다음에 이 민주주의는 너무나 유린당하고 있고, 기가 막힌 일들이 날마다 벌어지는데, 이 상황을 똑바로 바라보고 싶은 어떤 절실한 갈망이, 그게 이 방송의 이 중독성의 원인이다. 그게 딱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다. 맞다. 그러니까 어떤 정말 민주주의에 대한 간절한 이 절박함이, 그리고 갈망이 이 방송에 대한 이 중독성의 원인이 아니냐. 예. 좀 이제 그 얘기를 어저께 참 인상 깊게 듣고 왔고요. 많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내가 그동안은 망치 부인이 가는 길은 갈 만한 길이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간다. 그러면서 갈 만한 길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가는 사람이 망치 부인이다라고 내가 스스로 생각해 왔단 말이야. 근데 어저께 네 생각이 틀렸다. 내 생각이 틀렸다. 그걸 깨달은 거지. 뭐냐면 이 길은 이제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다.
어. 이 길이 옛날에는 진짜 내가 나 혼자 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진짜 이 길은 이제 내가 가는 길이 아니다. 내 힘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내가 떠밀려서 가고 있다. 나는 이미 이 거대한 군중이라는 거대한 군중들의 배에 이 강에 띄워진 이 군중의 바다에 띄워진 그저 작은 배 한 척이다.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가야만 해서 내가 가야만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이 길을 갈 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어제 그 마음에 얹힌 말이 끝까지 함께. 어. 그 끝까지 함께라는 그 말이 앞으로 우리 방의 구호는 끝까지 함께. 예. 그러니까 정말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베개로 두들겨 맞고, 막 그 각방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렇게 그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너무나 대단했고, 그리고 그 낮 시간에 막 일을 보다가 왔다 갔다가 막 이러면서 사실 낮 시간에 오시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막 휴가를 내고 막 애들을 막 데리고 막 이러면서 불이 나게 달려오신 그 발걸음을 보면서, 이게 진짜, 이게 나는 이미 군중의 바다에 떠 있다.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끝까지 함께라는 그 말이 그렇게 가슴속에 이게 딱 그 새겨지는 거야. 끝까지 함께. 예. 끝까지 함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갈 거다. 그래서 어저께는 감동의 차원이 아니라 쇼크였어요. 대전은 감동이었어. 근데 어저께는 쇼크였어. 충격. 저는 그랬어요. 그리고 두려움을 느꼈고, 정말 그런 거죠. 어제 어제 오셨던 분, 잘 생각해봐. 나는 어제 거기에서 어떤 단단한 에너지, 그러니까 에너지라는 게 이렇게 약간 유동적이고, 뭔가 이렇게, 뭐, 흔들림이 있는 그런 에너지가 아니라, 어제 그 모습은요, 강철 같은 에너지였어. 단단한 에너지. 그 감이 누군가 뚫고 들어올 수도 없고, 너무나 이렇게 단단하기 때문에, 뭔가 바깥에서 어떤 그 사이비가 들어오려고 그러면 튕겨나가는 그런 에너지 맛 같은 게 난 느껴졌어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제가 제대로 느낀 거예요? 어. 그니까 이제 어제 느껴진 거는 정말 이렇게 그 에너지가 옛날에는 이렇게 유동적이었어. 어떤 이렇게 뭔가 유동적인 에너지였다라면 어제 보여준 이야기는, 예, 어제 보여준 에너지는 굉장히 이 단단한 에너지였어. 어. 가서, 그리고 종편이나 봐. 종편 보고 질문한 블랙이야. 어. 부평에 와서 봉변 당하지 않을까 걱정했다. 봉변은 무슨, 나는 원래 봉변을 당하러 갔다니까. 망치 부인이 봉변을 당해서 뉴스에 한번 나오자. 그리고 내가 이제 간 거야. 대전도 그렇고, 이 부평도 그렇고, 내가 가서 한번 이제 봉변을 당하자. 그래야 이게 뉴스에 나온다. 그러면서 갔는데, 그 봉변 세력이 접근을 못했어. 봉변 세력이 접근할 수 없는 분위기였어. 감히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는 분위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내가 막 그 탄압을 받고 그 어떤 탄압이 있어도 굴하지 않고 계속 싸워나가는 망치 부인을 보여주리라 그랬는데 탄압 세력이 접근을 못했다니까. 어저께 이제 나는 어제 그래도 부평은 경찰은 안 오네? 그래서 이제 방송을 했단 말이야. 방송을 다 끝내고 집에 오는 차 안에서 그 자봉이 그러는 거야. 경찰이 3명 왔었어요. 이러는 거야. 내가 그래도 어저께는 경찰도 안 오고 분위기 너무 좋았죠? 그랬더니 어제 경찰 3명 왔었어요. 그래. 네? 그랬더니 그 젊은 경찰 2명이 왜 왔는지도 모르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 와서 시청자들이 세워놓고 막 설명을 했다는 거야.
아프리카 방송은 뭐고, 망치부인은 누구고, 시사는 뭐고, 민주주의는 뭔지 막 하면서, 이게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런 거 못하게 하면 되겠냐? 막 야단을 쳤대. 경찰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갔다는 거야. 젊은 경찰 둘이 고개를 끄덕거리고 가고, 그게 이제 나중에 좀 높은 나이 든 경찰이 왔대. 다시 이제 막 항해로 왔었나 보지. 근데 뭐 해산시킬 목적으로 왔었나 봐요. 근데 그 경찰도 시청자들이 뺑 둘러싸가지고 그 조곤조곤 설명하니까 돌아갔다는. 네. 아, 야단치지 않았어요. 그냥 설명. 어. 야단 안 치고 그냥 설명. 그리고 이제 맨 처음에 방해하러 내려왔던 직원은 거의 뭐 1시간 정도를 시청자들한테 말고문을 당하고 돌아가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 부평광장이 이게 우리가 다 확인했는데 이게 국유지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막 들으면서 나중에 나한테 왔을 때 정말 한 시간 만에 굉장히 초췌한 모습으로 와가지고 제발 저기 신청서 하나만 써달라고. 음 그래가지고 북한에 가봤나 봐요. 여기 북한인가 그런 걸로 봐서 북한에서 왔어요? 아, 요즘 이 사이버 간첩들 안 잡고 국정원 뭐 하나 몰라? 내 세금 낸 길인데 여기 이 낭낭님이 그 무서운 그 미녀야. 이 무서운 미녀가 그 처음에 그 저기 직원이 와서 시비를 거니까 이 전화 받아봐요. 전화 받아보세요. 이제 이미 구청에다가 확인까지 다 하고 그 저기 지적과에 들어가서 국유지 범위까지 다 확인을 해서 지도까지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청 직원한테 물어봐서 이런 개인 행사라도 되는지 허락까지 받아놓은 상태에서 직원이 내려와서 그러니까 전화기를 받으라고 막 그래갖고 그 사람이 이제 전화를 받아.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막 이러면서 그냥 방송한테 방해되니까 저쪽 가서 전화하라고 시청자들이 밀어냈어. 저쪽 가서 이제 전화를 받고 그 뒤로 시청자들한테 막 그 말고문을 당하다가 나중에 신청서 하나만 써달라고. 그래서 우리 낭낭님이 딱 가셔가지고 처음에는 막 민주주의 국가에 내가 세금 내는 도로에 왜 못하게 하냐고 막 그랬다가 나중에는 그 미인계를 딱 써가지고 사무실을 잠재우고 신청 저기 뭐야 허가를 받아갖고 오셨다는. 어저께 그 정말 대단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망치부인 방송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여.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나의 능력으로 하고 이런 거 아니야. 어제 방송할 때요. 사실 이제 내가 어저께 풀을 많이 먹고 갔어. 뭐라고 그래도 화내지 말아야지. 그래서 이제 풀을 많이 먹고 갔단 말이야, 방송을 하러. 화도 안 났어. 기분도 좋았고. 그리고 느긋한 그런 거 있잖아. 뭐 일이 안 돼도 별로 이제 상처를 받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제 그 모습을 보면서는, 그래. 이미 이것은 내 것이 아니야. 얘는 내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막 사람들은 막, 그렇게 오랫동안 서서 말하느라고 힘들지 않았느냐. 근데 그 여러분이 그 앞에 서서 그 표정들을 봤어 봐. 도저히 그만둘 수 없는 표정이었다니까? 그 완전히 그 눈에서 나오는 레이저. 눈에서 나오는 레이저들이 더 뽑아내라. 더 얘기해라. 할 말을 다 해라. 막 이런 주문이었어. 눈으로 막 나한테, 레이저로 막 나한테 강요하고 있었어. 그 뭐라 그러나, 이 배꼽, 그러니까 이 영혼의, 그러니까 아주 그냥 젖먹더니까지 전부 다 쪽쪽 짜내는 그런 눈빛? 그냥, 근데 뭐 거기에 저항하지 않았어. 그냥, 저항하지 않고, 그냥 나는 이제 다 받아들였어. 예. 거기 뭐 춥다고, 씨. 추우니까 옷 따뜻하게 입고 가라고. 내 옷, 이제 두껍게 입고 가고, 그냥 더워서 그냥, 아니, 추울 틈이 없었어요. 막 그 열기가, 정말 이게 우리가 길게 앉아 있었는데, 어떤 그 캡슐 같았다니까? 마치 어떤 이렇게 단단한 유리 캡슐, 그러니까 단단한 어떤 그 투명 캡슐 같은 게 우리를 감싸고 있었어. 어, 그쵸? 예. 근데 망부님의 말씀을 마지막처럼 하셨어요. 빠져들게끔. 복학생 복장. 내가 어떻게 마지막처럼 얘기했어요? 근데 사실 요즘 방송을 늘 마지막처럼 해. 나는 매일매일 그래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내 생에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아, 내가 오늘 하루도 축복으로 받았구나.
우리 서유독경님이 매일매일 문자로 주시는 것처럼 내가 오늘도 죽지 않고 아침을 맞이했구나. 그러면 내가 내일 또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으니 내가 오늘을 후회 없이 살겠다. 그래서 오늘을 정말 모든 에너지를 다 뽑아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방송을 딱 끝내고 나면 앉아있을 힘도 없어. 그 앉아있을 힘도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솔직히 이제까지 그랬어. 37살 이후로 나는 날마다 그렇게 나의 모든 에너지를 뽑아서 살아왔거든요. 지난 8년 동안 방송도 그렇게 했어. 근데 듣는 사람이 옛날에는요. 내가 열을 이야기하면 하나나 둘을 들었어. 진짜. 2007년에는 하나도 안 들었고 2008년에는 내가 열을 얘기하면 하나나 둘, 많이 들으면 셋을 받아들였던 것 같아. 근데 요즘은 내가 이야기하는 게 하나인데 그 하나를 각 사람이 자기의 모든 지식과 어떤 영적인 능력과 그리고 이제 인문사회학적 교양을 가지고 10개로 듣는 거야. 하나의 내용을 10배로 감동하면서 듣는 거지. 그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내가 벌레 얘기하지 말라 그랬지? 누가 벌레인지 몰라. 그러니까 벌레는 보지 마. 나만 바라봐.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에는 내가 얘기한 내용을 50%는 다 이제 일단 거부하고 무조건 50%는 안 듣고 나머지 5개 중에서 자기네들 한두 개 필요한 얘기만 들었어. 진짜 8년 전에는 그랬어. 근데 요즘에 이 세월호 사건 난 다음에는요. 분위기가 안 그래. 내가 하나를 얘기했는데 2개로 듣는 사람, 3개로 듣는 사람, 그 다음에 10개로 듣는 사람 점점 늘어나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뭐 이렇게 쓸데없는 딴 얘기라고 그래. 음. 이해 안 되면 유튜브에서 듣고 또 듣고 그래요. 그니까 이 시청자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거 읽어드렸나? 음. 텔레그램 어저께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제부터 받은 텔레그램이 220개. 그 문자 그러니까 우리 카톡 보내주신 분들인데 아니 그 텔레그램. 음. 제가 이거 읽어드렸나? 이거 안 읽어드린 것 같아. 맞아. 오늘 방송도 파이팅 넘쳤죠요. 저는 친정엄마와 같은 아파트 옆라인 나란히 살고 있는데 친정엄마에게 망부님 방송 전도하려 놀러가는 척 들러 가끔 방송을 보여드렸어요. 처음엔 짐작하다시피 크크. 뭘 짐작할 수 있지? 웬 여자가 이리 시끄럽냐고 점점. 다음엔 귀도 얇아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방송에 휘둘리냐고 점점. 왼종일 TV조선 YTN 등등 종편을 즐겨보시는 분이라 퉁방만 듣고 왔지요. 얼마 전 망부님 고발당하신 얘기를 해드리고 그간 저도 바빠서 친정 나들이를 일주일쯤 못했더랬어요. 오늘은 엄마가 저희 집에 오셨더라고요. 화요일은 제가 그림 그리러 가는 날이라 집에 없다는 걸 뻔히 아시는 분이요. 아침 일찍부터 텅텅텅 문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외출 준비 중 웬일인가 깜짝 놀라 문 열어드리니 엄마가 대뜸 그 여자 어떻게 됐니? 망치 잡혀갔니? 크크크 걱정이 되셔서 급 달려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을 브리핑해 드렸습니다. 별풍 얘기도 해드렸어요. 변호사 비용 모금하는 중이라고요. 엄마가 휙 냉큼 쌈짓돈을 주시며 풍선 꼭 사드리래요. 저희 엄마 귀엽죠? 이젠 모녀가 망부 중독되었답니다. 비판도 하시지만 정부의 횡포에 무력감을 느껴 한없이 작아지는 저희에게 힘내라고 희망의 메시지 전해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저희 모녀도 나란히 방송 들으며 응원할게요.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라는 텔레그램 보내주셨고요. 다음 분. 안녕하세요. 망치부인님. 패치만 덜렁 던져놓은 게 하루 종일 마음 쓰이는 소심한 청취자입니다. 저는 경북 안동에 살고 있는 노처녀입니다. 세월호를 겪으며 너무 속상해서 이곳저곳 둘러보며 분을 사기다가 이상호 기자의 고발 뉴스도 보고 유튜브에 세월호를 검색하다 망치부인을 만났어요. 그 후부터는 매일 컴퓨터와 핸드폰을 동시에 켜놓고 듣고 있어요.
처음에는 로그인도 안 하고 청강하는 마음으로 듣다가 녹색 설사의 공포에서 벗어나려고 아이디도 만들고 매일 추천에 불텐 때는 컴으로 듣고 핸폰으로 들럭거리며 20번씩 추천해요. 다 되는 건지 너무 궁금하긴 해요. 저희 아버지는 6.25 때 월남하셔서 독재를 고스란히 겪으신 분이라 매일 빨갱이를 입에 달고 사시는 분이에요. 예상대로 투표식 고정 1번에 우리 박근혜를 입에 달고 사십니다. 처음에는 정말 이해도 안 되고 뉴스만 나오면 서로 얼굴 붉히며 말싸움하는 게 일이었지요. 망부님이 그런 분들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용돈을 두둑히 드려라 라는 말씀에서 힌트를 얻어 집에 공사 같은 게 있는 날 슬며시 찾아가서 저녁 사드리면서 종편 뉴스는 안 보셨으면 좋겠다. 아빠가 잘못된 게 아니라 언론이 문제인 거다. 하루 종일 뉴스 보시니까 저녁 뉴스는 손석희 뉴스를 봐달라고 부탁드렸더니 그러마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놀랬는지. 한 소리 들을 줄 알았거든요. 물론 아직도 정치적 대화는 벽이 높지만 저녁 때 들러 오늘 손석희 뉴스에 뭐 나왔어요? 라고 여쭈면 엄청 좋아라 하시며 말씀해 주셔요. 조금씩 바뀌어 주시리라 믿고 물량 공세를 펼칠 예정입니다. 크크. 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무지랭이인 저를 잘 이끌어 주셔요.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들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다음 분은 전남 광주에 거주하며 초등학생 아들을 둔 40의 학부모, 나이 40의 학부모랍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유튜브를 검색하다가 우연히 망부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언론에서 똑같은 말만 하고 전문가라고 TV 출연하는 사람들의 말이 이상하다고 느껴져서 정말 무언가 이끌리듯 유튜브에 세월호라고 검색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이전에는 주변의 지인들이 공유해 준 거나 보고 유튜브에 내 스스로 무언가를 검색해서 찾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봐, 세월호가 세상을 바꿨다니까. 이렇듯 망부님을 알게 되면서부터 몰랐던 사실과 더불어 지금 우리 사회의 현주소와 언론 및 여론들의 실태와 행태를 보았습니다. 그동안 무지했던 제가 원망스럽고 제 무지의 피해를 고스란히 내 아이가 짊어져야 한다는 게 걱정스럽고 두렵습니다. 지금은 시간 속에 덮어버리면 더 큰 두려움으로 맞이해야 한다는 걸 비싼 값을 치르며 우리 어른들은 분명히 배웠습니다. 지금 순간들이 배움에서 끝나지 않고 작은 일에서부터 행동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전남 광주 분이셨고요. 다음 분. 새벽이라 간단하게 적었지만 왠지 서운하네요. 저는 화물운송을 하는 40 남성입니다. 세월호 이전 개인 방송을 보며 야간 운행하던 저였는데 뽕보다 더한 망부님 매력에 이끌려서리 이젠 망부님 방송을 애청하네요. 망부님, 당신이 외친 애절함은 저에겐 시원한 담비와 같네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전 아프리카 눈팅만 하는데 기둘려 봐요. 야, 고함치지 말고. 그러니까 이분은 추천 안 하신다는 얘기야. 그지? 감사합니다. 다음. 안녕하세요. 아이디 뭐뭐뭐입니다. 저는 인천에서 중고등부 영어 강사를 하고 있어요. 망치 부인님 방송은 세월호 이후 보게 되었고요. 그 이후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부하는 마음으로 시청하고 듣고 합니다. 무엇보다 저에게 하나님께 다시 찾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부평에 오신다지요? 수업 3시부터라 한 30분 정도만 뵐 수 있을 것 같아 아쉬워요. 마음 같아선 핑계대고 학원에 빠지고 싶지만 4년을 결글 한번 하지 않은 터라 더욱이 지금이 시험 기간인 터라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유유. 하지만 지난번 시청에서처럼 못 빼고 가지는 않을 것 같아 감사하네요. 아무쪼록 항상 건강하시고 쓰임 받으시길 기도할게요. 라고 하셨고요. 망부님, 탐관오리 깨깨기입니다. 저도 세월호 이후로 꾸준히 망부님 방송에 중독되어 듣고 있어요. 참 이상합니다. 조중동이 뭔지도 몰랐던 정치 무식자인 제가 예능도 이젠 재미없고 망부님 방송만 보게 되고 많이 깨우쳐가고 있고 저희 엄마도 이제는 망부님 방송 보라고 홍보하고 다니십니다. 연세가 있으신지라 저러다 잡혀가면 어쩌려고 하며 걱정도 하시지만 똑똑하다며 칭찬도 하세요. 저 같은 사람이 한 명씩 깨우치면 언젠가는 망부님이 꿈꾸는 세상이 오겠죠? 망부님 가시는 길에 저도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망부님 화이팅입니다. 그러니까 이 탐관오리 깨깨님과 어머님이 팬이시고 어머님이 저를 걱정하시면서 저를 홍보하고 다니신다는.
망치 언니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오후 2시 생방송 기다렸답니다. 사실 올해 4월 초까지 시사에 별 관심 없고 저희 애들에게만 시선을 고정시키고 지냈어요. 우리 신랑이 세상 돌아가는 것 좀 알아보라고 핀잔을 주길래 당신은 애들에게 일어나는 일 다 알고 있냐고 대들었죠. 이 말 참 그래요. 세상 돌아가는 일에 그 관심을 가지라고 남편이 핀잔을 주니까 이 아내가 남편한테 당신의 애들에게 일어나는 일 다 알고 있냐고 대들었었대. 그런데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서 망치 언니 방송을 알게 되었답니다. 제가 변한 건 다 망치 언니 덕분이에요. 항상 약자 편에서 얘기해 주시고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꾸벅. 그리고 저도 소송단에 참여할게요. 그러면서 주소와 이름을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몇 년 전부터 매일은 아니지만 유튜브에서 자주 듣고 아프리칸 한동안 안 오다 세월호 사고 이후 다시 자주 옵니다. 방송 집중하다 보면 채팅까진 못하지만 요 몇 달 동안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저는 딸 하나 혼자 키우는 엄마입니다. 주변에 제 편 한 명 없어서 20년 넘게 말 한마디 못하고 살았었습니다. 딸은 이제 대학 졸업하고 취업한 지 1년 됐습니다. 아빠 없이 키웠던 미안한 맘에 딸만 바라보고 딸만 생각하고 제 자신은 돌아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망치 부인님 목소리 들으며 제 마음속에 응어리들이 풀리는 것 같아서 너무 힘이 됩니다. 이제는 그렇게 키운 딸과 평생은 안 되고 주말에 같이 방송 듣습니다. 학생이었을 때는 말해도 못 들은 척 하더니 사회생활 조금 하더만 이제 조금 철이 들어 그런지 엄마 말에도 조금 귀를 기울여 주네요. 처음 인사인데 너무 길었던 것 같으네요. 마지막으로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글 보내주신 어머니 감사합니다. 에스텔이에요. 이분은 브라질 사시는 분이야. 브라질. 당시 사실 외국에 나와 살다 보면 애국자가 되지요. 저도 마찬가지로 브라질인들이 삼성 휴대폰에 열광하고 현대차가 도로를 달리는 것을 보며 하다못해 한식당에서 불고기를 먹는 브라질인을 흐뭇해하며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키우고 제 딸들에게도 한국이 브라질보다 훨씬 더 발전된 세계 경제의 몇 위에 해당하는 OECD 국가라는 자부심을 지니라며 한국어 교육에 열을 올리는 해외 동포였지요. 물론 노후는 자랑스런 내 조국에서 보내야겠다는 야무진 꿈을 꾸면서요. 세월호 이전까지는요. 아마도 해외에서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저와 같은 생각이었을 겁니다. 어떻게 나의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에서 아이들을 그렇게 황당하게 그래서도 용서가 안 되는 걸 거예요. 정치에 관심 없이 살아온 내 탓인 것 같고 투표를 소홀히 한 내 탓인 것 같고 그래도 망부님이 계셔서 너무 다행이에요. 망부님의 노력으로 국민이 달라질 거예요. 대한민국이 달라질 거예요. 반드시 점점점 항상 감사합니다. 브라질에서까지 전국 방방곡곡 넘어서 이제 브라질에서 왔어. 그만 읽을까요? 절반 읽었는데. 예. 잠깐만요. 저기 누구 그 매니저님 쓸데없는 얘기 한 사람 있으면 강퇴시켜 버리세요. 네. 다음. 아프리카 아이디 뭐뭐뭐입니다. 고마움 가득 담아 인사드립니다. 저는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에서 오래 활동해왔지만 세월호 이후 원통한 마음에 이리저리 정보를 찾다가 망치 부인님을 알게 되어 첫눈에 망부님께 마음을 빼앗긴 사람입니다. 87학번님. 이런 분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 한탄스럽고요. 이제 5달 정도 방송 들으면서 머릿속 논리회로가 몇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 같습니다. TV도 라디오도 수년간 안 듣던 제가 매일 망치 부인님 방송에 빠져 살아요. 긴 글 읽기 힘드시니 마무리할게요. 선생님께서는 이 세상을 진실과 정의를 통해 평화를 이루게 하는 우리나라를 환히 밝히는 빛과 소금과 같은 분이십니다. 힘드시더라도 망부님께서는 언제나 사랑과 평화의 상서로운 에너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빛고울에서 풀빛 평화 정인봉 손 모아 점점점 해주셨어요. 다음. 안녕하세요 망부님. 저 광주에 사는 해유미예요. 이 해유미라는 분은 굉장히 몸이 불편하신 장애가 있으신 분인데 지난번 우리 시청광장에 그 300 번개할 때 오셨던 분이에요. 광주에서 거기까지 감사합니다. 텔레그램으로는 처음 인사드리네요. 오늘 방송도 우울하고 분노스러운 제 속을 뻥 뚫어주시고 세상을 보는 안목을 어제보다 더욱 키워주시고 이 나라에서 주인답게 살아갈 이유를 끊임없이 저의 가슴에 되새겨 주셨지요. 정말 감사하고 또 감동입니다.
비록 세월호 참사 이후부터 망부님 방송을 듣기 시작했지만 신압으로 망부님 방송에 중독되어 매일같이 본방 제방 잠들기 전까지 망부님 목소리를 노래처럼 듣는답니다. 심지어 저희 아버지도 망부님 방송에 감동받아 같이 듣고 있답니다. 5년 전에 저희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그런지 망부님을 볼 때마다 때론 엄마 같고 때론 언니 같고 때론 인생의 선배 같아 망부님 존재 자체가 제게 하루하루 힘이 되고 희망이 됩니다. 망부님이 8년 동안 민주주의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싸워오신 것처럼 저도 10년 넘게 세상의 편견과 맞서 싸워오고 있답니다. 늘 망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길 수 없는 상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싸움을 멈추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저도 믿고 있어요. 전 아직 10번밖에 실패하지 않았으니까요. 이 말이 제일 감동이었어요. 아직 10번밖에 실패하지 않았으니까요. 망부님도 저도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한 날이 꼭 올 거라고 확신해요. 몇 줄만 쓰려고 했는데 쓰다 보니 긴 문장이 되어버렸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무한 감사드려요. 쑥스러워 이 말은 아끼다가 지금 마음 다하여 말합니다. 망부님 사랑 점점점 해요. 오래오래 진심을 다하여 서로 의지하며 끝까지 함께해요. 내일 본방 때 뵈어요. 편안한 밤 보내세요. 추신 빨갱이 명예훼손 집단 고소인단 신청하시면서 주소를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망부님. 추적자 드라마를 보다 망부님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나를 알게 된 그 루트가 참 다양해. 추적자 드라마를 보다 망부님을 알게 되고 그 후로 무엇에 홀린 듯 폰으로 매일매일 방송을 신청하는 50대 주부입니다. 청소년 시기에 책이 수면제였는데 망부님 방송을 몰입하여 듣다 보니 어느새 2시, 3시가 되어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식구들은 그 시끄러운 목소리에 잠이 드는 거 보면 교주님을 따르는 광신도 같다 놀리며 웃습니다. 그리고 큼직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엄마 망부님은 뭐래? 그러면 본인들은 애청자 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점점점. 며칠 전 고1 아들이 공부를 안 하길래 잔소리를 좀 했더니 볼멘 소리로 엄마가 좋아하는 망부님은 딸의 행복을 제일 우선으로 생각한다잖아. 근데 엄마는 그냥 조용히 응원하며 기다려줄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눈물 유유 보내주셨어. 망부님 목소리를 거부하면서도 오다가다 귀를 쫑긋 세우며 듣는 듯. 하하. 머지않아 우리 집 새아들과 남편도 망부님 팬으로 맹글어 놓을게요. 가슴속 깊이 감사와 존경을 전하며 정말 감사합니다. 행동하는 양심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이 보내주신 그들이 처음 왔을 때 마르틴 위밀러라는 독일 신학자의 글이래요. 맨 처음 나치 정부는 공산주의자들을 다 잡아갔다.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으므로. 그 다음 정부는 사회민주주의자들을 잡아갔다. 그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민주주의자가 아니었으므로. 그 다음 정부는 노동조합원을 잡아갔다. 그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으므로. 그리고 정부는 유태인을 잡아갔다. 그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태인이 아니었으므로. 마침내 정부는 나에게 찾아왔다. 하지만 나를 위해 나서줄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았다. 다음엔 우리다. 예, 라는 마르틴 위밀러라는 독일 신학자의 글을 보내주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부산 동래구 사는 40대 초반 중2 아들 고1 딸 엄마 누구누구입니다. 몇 년 전부터 아이들 아빠가 시끄러운 여자 방송을 자장가 삼아 듣고 자더라고요. 몇 년 전부터 아이들 아빠가 시끄러운 여자 방송을 자장가 삼아 듣고 자더라고요. 그동안 그 방송 안 끄면 방 따로 쓰겠다고 협박을 하기 여러 번. 요즘은 제가 그 시끄러운 여자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잠을 못 자게 되었답니다. 대학교 다닐 때 학생 운동하던 친구가 이해되지 않더군요. 요즘 같은 과 동기들 만나면 정치에 관심 없던 친구들까지 난리랍니다. 나라 꼴이 왜 이러냐고. 망부님 방송 들으면서 많이 배웁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안녕하세요. 제주 기적 무한대입니다. 봐. 전국 방방곡곡이야. 제주도 있어. 오늘 부평역 수다방도 잘 봤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1923년에 태어나셔서 20살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셨고 아들 둘을 낳아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1945년에 해방이 되고 북에서 내려온 서북청년단과 이승만에 의해 48년 11월 21일에 25살 어린 나이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돌아가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4.3 특별법을 만들기 전까지는 아무도 4.3 때 돌아가셨다고 못했어요. 저희뿐 아니라 제주에 4.3 때 돌아가신 분들, 그 유가족들은 마찬가지였죠. 그래도 지금은 그때 돌아가셨다고 다 좌익이나 공산당이 아닌 무장봉기를 잡는 과정에서 무고하게 죽었다고 명예회복이 되기는 했지만 어찌 아픈 세월을 말하겠습니까? 유족 중 65세가 넘으면 병원 진료비를 30% 할인해주고 80세가 넘으면 한 달 연금 3만 원이 나온다더군요. 저희 할머니는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홀로 57년을 아들 둘을 키우며 사셔야 했고 저희의 삶 또한 찢어지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서북청년단이 부활이라니 땅을 칠 일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늘 이런 소외된 소수의 얘기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죠? 안녕하세요, 망치부인님. 저는 콩사탕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봐서 5, 6년차 시청자입니다. 처음 시청할 때 공중파에서 제대로 비판하지 않는 것을 명확하고 조리 있게 비판해줘서 너무 시원하게 보게 되었다가 점점 망부님 늪에 차곡차곡 빨려 들어가서 이제는 가족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때는 밤늦게 방송하셔서 같이 늦게 자고 밤새다가 허리도 아프고 분노하실 때 같이 분노하고 울 때 같이 울다가 우울해지기도 했습니다. 재미있는 일상사나 인생상담 이야기도 푹 빠져서 삶에 대해 많이 배우고 재밌었어요. 특히나 동화책에나 나올 것 같은 사이좋은 가족들의 모습을 보고 실제로 저런 가족이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올해 시청광장에서 실물을 뵙고 충격받았습니다. 마치 대학교 여학생회장 같은 열정적이고 순수하고 신뢰감이 확 가는 밝은 귤색 아우라가 느껴지는 분이시더군요. 남들 가수 좋아하듯 확 빠져드는데 내 인생의 연예인이다 싶더군요. 저도 남들에게 망치 부인의 주장하는 내용을 이해시키고 싶어 열정적으로 광장에도 나가서 참여하고도 싶었는데 저한테는 그것도 큰일이더군요. 힘이 되어드리지 못하는 것이 죄송합니다. 제가 하는 일 조금씩 해내는 것으로 미안한 마음을 메우기로 했습니다. 살 빠지셔서 요새 더 예뻐지셨어요. 등산복에 커튼머리에도 죽지 않는 미모. 크크크 사랑합니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 닉네임 블랙홀입니다. 67세입니다. 딱 두 줄로 그냥 뻑 갔어. 망부님 방송은 2012년 대선 무렵부터 꾸준히 듣고 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이 싫어서 노태와 합당한 김영삼을 선택했고 김영삼이에 실망해서 김대중을 선택했고 패기와 열정이 있고 세속에 영합하지 않는 노무현을 선택했습니다. 경제를 살린다 하여 이명박을 택했고 복지정책을 한다 하여 박근혜를 찍었습니다. 김영삼은 나라를 말아먹고 이명박은 국민에게 사기극을 벌이고 박근혜는 선거 공약은 팽개치고 국민을 협박하고 박정희 전두환 시대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하는 참으로 암담하고 살맛나지 않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망부님과 같은 분이 있어 그나마 위안을 받고 있습니다. 부디 이 엉터리 같은 나라를 바로 세우고 청년들의 의식이 올바르게 자리 잡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망부님이 수다방을 방송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 조금이나마 느끼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면 이 생명 하나 아깝지 않고 행복한 저 세상에서 만나자고 하실 때는 울컥해지고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했는지 반성을 하고 자책하고 있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우리나라가 진정한 민주국가 복지의 나라가 될 때까지 열심히 꾸준히 방송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주에서 두 딸과 알콩달콩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 제 남편은 내 마눌 쿠마스, 지금은 BJ 쿠마스란 닉네임을 쓰고 있어요. 몇 년 전 우연히 김용석 시의원이 서울시 감사청문회에서 오세훈 전 시장의 잘못을 추궁하는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보는 저와 남편이 속이 후련할 정도로 말씀하시는 김 시의원님이 너무 멋져서 검색을 해보게 됐고 그래서 부인인 망부님도 알게 되고 방송을 찾아보게 된 지 5년이 넘었네요. 원래부터 정치와 나라 돌아가는 일에 관심이 많았던 남편이라 생방을 빼놓지 않고 보고 그 덕에 저도 매일 방송을 틀어놓고 보면서 들으면서 집안일을 한 지 5년이네요. 본가에 행사가 있어서 가게 되면 늘 망부님 방송 보라고 틀어놓아요.
어머님은 저 여자 잡혀가면 어쩌냐? 항상 그러십니다. 제 남편은 말씀드렸듯이 나라 일에 관심이 많아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술, 담배 안 하고 그 돈으로 대한 언론들, 국민TV, 팩트TV, 뉴스타파, 고발뉴스, 청년유니언, 민문연, 민족문제연구소 등 1년에서 3년 넘게 후원해 오고 있습니다. 남편의 SNS들은 5년이 넘도록 온통 정치인, 정부의 비리들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민간인 사찰이 심해지니 남편이 걱정되더군요. 며칠 전에 남편한테 그랬어요. 지우면 안 되냐고, 걱정된다고, 그러다 잡혀가면 어쩌냐고요. 남편이 잡혀가면 어쩔 거냐길래 망부님한테 도움 요청할 거다. 교황인권위원회에 편지 쓸 거다. 남편이 후원하는 언론들의 도움을 요청할 거라고 했어요. 뛰어난 거죠. 학습 효과야. 담담히 말했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생각을 말하는 건데 그것도 사실을 기사들을 스크랩해 놓은 건데 잡혀갈지 모르는 두려움을 가져야 하는 현실이 이 사회가 정말 싫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있고 난 후였어요. 큰딸아이가 컴퓨터 하며 놀기 바쁘기에 엄마 아빠는 널 위해 많은 걸 하는데 너는 그런 우리를 위해 뭘 하니? 물었더니 살아있잖아 라더군요. 멍해졌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내 자식이 살아있다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그런 현실이 정말 싫고 원망스럽더군요. 포기하지 않으면 이긴다는 망부님 말씀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저희도 포기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가요. 라고 하셨네요. 닉네임 멘토 63입니다. 망치 부인을 멘토로 삼고 싶다는 뜻이고요. 어제 북평역에서 고생 많으셨어요. 화면보다 훨 예쁘시고 여성스러우셔서 처음엔 몰라보겠더라고요. TV 뉴스에서 듣는 것만이 전부라고 알고 이상하다 싶은 뉴스도 사실 찾아볼 생각도 못하고 일상에 묻혀 살았는데 요 몇 달 동안 마치 못 볼 꼴을 너무 많이 봐버리고 겪은 것 같아 사실 두렵고 회피하고 싶고 차라리 몰랐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의 실체를 알고 너무 분해서 눈물이 많이 흐르더라고요. 세월호와 함께 수장돼 버린 우리 아이들 생각에 또 얼마나 많이 울고 또 울었는지 슬픔에서 벗어나기 힘들었죠. 근데 그냥 내 감정에 빠져 울고 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야 했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뭐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어도 그게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사실은 이거다라고 말해주는 곳이 없으니까요. 내 주변의 주부들 8, 90%가 저처럼 진실을 덮으려는 자들이 던져주는 거짓 정보가 진실이라고 여기고 살고 있죠. 망치부인 방송을 알게 되고 제 인생은 다시 시작된 것 같아요. 뉴스를 보더라도 그냥 믿지 않고 나 스스로 뉴스의 이면에 뭐가 숨어있나를 찾아보게 되고 모임이나 친구들, 직장 동료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되면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뉴스거리를 사실은 이런 거래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거짓을 진실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라도 알리려고 조심스럽게 노력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되었죠. 남편도 저 때문에 망치부인 팬이 되어 둘이 대화가 잘 통하는 친구 같은 부부 사이가 되었고 세상의 가치를 보는 척도가 달라졌다고나 할까요? 아이들이 공부를 못해도 안 해도 한없이 사랑스럽고 자애로운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고나 할까요? 망치부인의 힘은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그 힘으로 더 많은 사람을 변화시켜 바른 사회로 이끄는 엄청난 힘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망부님 말씀대로 아무런 힘이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여기던 제가 이젠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졌어요. 사실 제 방송밖에 볼 수 없는 처지지만 할 수 있다면 생방을 잠시라도 볼 수 있게 노력해 볼 거고요. 시청투쟁 계속 할게요. 네. 정말 대단한 시청자님들이야. 내가 그랬잖아. 어, 예. 아, 지금 잘 안 들리세요? 볼륨이 작아요? 그럴 리가, 어머, 그럴 리가 없는데? 결국 또 음성 믹서기를 건드렸나? 안 들리는 분들은 모노로 들으시나 봐요. 예. 안 들리는 분들은 모노로 들으시는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안 들리는 분들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세요. 잘 들린대요. 네. 어, 음, 음. 정말 감동적이시죠? 자, 근데 이제 여기에
그 충격적인 내용도 하나 왔어. 어.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세월호부터 시작할게요. 저는 개인 용달 화물 일하는 사람입니다. 늘 같은 날이었어요. 24시 일하는 시작부터 끝나는 순간까지 운전을 하는 우린 교통방송을 들어요. 배송을 마치고 사무실 들어가는 중이었어요. 아침 8시쯤 속보로 세월호 이야기를 교통방송에서 알게 되었어요. 안타까운 일이었고 사무실 돌아와서 TV 앞에서 시간이 정지되었어요. 이유는 저의 딸들이 중2, 고2이기 때문이죠.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전원구조 방송을 보고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고 고마웠죠. 그리고 일상으로 다시 돌아갔죠. 근데 몇 시간 후 날벼락 같은 소리가 TV에서 나오는 거죠. 심장이 멈추는 듯 찌릿찌릿 몇 달을 먹지도 못하고 울면서 기적을 기다렸어요. 진심으로. 몇 날을. 하지만 진심으로 바라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죠. 먹고 살기 바쁜 나는 추석이란 대목에 숨이 넘어갈 듯 20시간씩 일을 했어요. 하지만 뉴스는 매일 봐요. 어릴 적 아버지가 아무리 미모가 있어도 머리가 좋아도 필요 없다. 죽을 때까지 세상 돌아가는 뉴스는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 때문인지 나름 MBC 뉴스 숙제처럼 꼭 보려고 했어요. 한마디로 난 뉴스도 잘 보고 나름 세상 돌아가는 것 50% 아는 사람인 줄 아는 등신이었죠. 많은 시간이 흐르고 밤마다 잠도 못 자고 울던 제가 세월호 유가족들이 싫어졌어요. 자식 죽음을 이용해서 돈 챙기려는 부모가 과연 부모인가? 어떻게 나도 부모지만 난 나의 자식이 죽었을 때 과연 의사자 등등 나의 미래를 위해 이런 시위를 할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안 한다. 왜? 대한민국 정상 부모만 같으니깐. 그래서 미웠다. 대리기사 폭행 사건 등등. 남양주 나의 주위 사람들 단원고 유가족 사람 취급 안 한다. 우연히 망치 부인 영상을 보게 되었다. 충격이었다. 그래서 3일 동안 일도 안 하고 망치 부인 9가지 동영상을 보았다. 이젠 다시 눈물이 난다. 나 자신이 부끄럽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망치 부인 말대로 난 등신이다. 난 나 잘났다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 난 우물한 개구리요 바보 등신이다. 망치 부인님 이제 나 어떡하지요? 네이버 악플 나도 했어요. 넌 무식하고 바보 같은 내가 너무 미워요. 세월호 유가족 가슴에 대못 박는 악플 나도 했는데 어떡하죠? 진실을 아니 손이 떨려요. 나의 죄 악행 어떡해요? 내가 마치 바퀴벌레 같아요. 닉네임 뭐뭐뭐입니다. 오늘 아니 어제 부평 생방 처음 볼 때 몸으로 변경했어요. 망치 부인님 뇌를 사랑합니다. 아니 존경합니다. 많이 시청할게요. 그리고 많이 가르쳐 주세요. 저는 바보 등신이지만 배우고 이해하고 노력할게요. 내가 보니까 이래서 내가 잡혀갈 것 같아. 이래서 내가 잡혀갈 것 같아. 그러니까 망치 옛날에 2010년인가 언제 누가 나더러 그랬어. 2009년이었나? 망치 부인은 영화 매트릭스를 생각나게 한다고. 근데 이 텔레그램으로 그런 얘기 많이 와요. 망치 부인을 보면 매트릭스란 영화가 생각난다. 거기서 모든 게 현실인 줄 알고 있었던 사람이 빨간 약과 파란 약 중에서 진실의 약을 선택한 뒤에 보게 되는 너무나 끔찍한 현실. 그게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들이 만든 그 매트릭스에 갇혀서 허구적인 농락을 당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들을 하셨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저한테 이 텔레그램으로 보내주시는 사연들을 보면 이거 왠지 사이비 방송 같다. 옛날에 들어가고 불량 먹고 또 왔어. 예.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이 사이버 방송이다. 망치 부인 방송을 보면서 한번 딱 진실의 눈을 뜨면 돌아가지질 않는 것 같아. 제가 지난번에 읽어드렸네요. 어떤 분은 망치 부인 틀렸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망치 부인 동영상 다 보고 멘붕된 거? 망치 부인 틀렸다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 유튜브에서 그거 다 찾아보고 멘붕돼 버린 거. 봐도 끝이 없고. 몇 달을 그렇게 보고 있는데 봐도 끝이 없고 자기가 틀렸다라는 걸 보고 멘붕되셨다라는. 그러니까 이 방송이 망치 부인 방송이 사실 나는 8년째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어, 예, 뇌를 존경한다는 말 처음 듣네요. 그러니까 망치부인 방송은 8년째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정말 8년 전하고 지금하고 듣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2000 진짜 처음에는 내 방송 처음 시작했을 때는 10% 20%만 받아들이고 대부분 8, 90%가 튕겨나갔어. 사람들로부터. 그러다 2010년에 뭐 한 3, 40%가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이제 2012년에 50% 정도가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세월호가 터지면서 제가 볼 때는 100%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내가 얘기하는 걸 100% 받아들이는 게 아니야. 100%를 넘어서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에 본인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 합쳐지면서 200%, 300%를 깨달아 버리는 것 같아. 그죠? 그 옛날에는 내가 얘기하는 거를 온전히 이해하는 것도 힘들었던 시청자들인데 지금은 완전히 무슨 이렇게 빨아들이는 내가 얘기하는 걸 100% 빨아들인 다음에 그 100%를 막 확대 재생산을 하는 거야. 막 확대 재생산을 하면서 이 내용들이 막 커지는 거야. 그지? 본인이 그런 거 같다. 본인이 그런 거 같다. 망치부인 내용만 아는 게 아니라 얘기한 다음에 막 많은 내용들이 막 짜맞춰지면서 그렇다니까 지금? 나는 하나를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3개, 4개로 듣고 심지어 10개까지로 듣는 거야. 막 자료를 찾아보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그렇구나. 그렇다니까. 예. 계속 듣다 보니까 흐름이 보인다. 네.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에 각자 단편적인 그 지식들로 막 흩어져 있었던 내용들이 우리 방송을 들은 다음에 이제 한 줄로 깨지는 거야. 순서가 딱 맞아떨어지고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이 확 열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까지 눈을 가리고 있던 안대가 사라져버린 거야. 기존에 알았던 것들과 통합이 돼요. 그렇다니까. 마지막 하나 진실의 퍼즐 조각 그거는 망부님 방송입니다. 뉴스를 보고 전부 다 이면에 뭐가 있나를 생각하게 된다. 퍼즐 조각처럼. 그러니까 이제 세상을 보는 기준이 달라지는 것 같아. 시청자들이. 예. 이게 세상을 보는 기준이 달라지는 것 같고, 예. 어디서 이렇게 막 띠링 이런 소리 났지? 학교 때 이렇게 공부했으면 많은 분들이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신 많은 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내가 망치부인을 알았어야 됐는데 내가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공부했으면 다 그런 얘기해. 내가 중고등학교 때 망치부인처럼 망치부인 방송 보도 공부했으면 내 인생에 지금 요양요건이 아니라고. 네. 자, 내가 목이 좀 아프니까 우리 노래 한 곡 들을게요. 저기 유튜브 방송하시는 님 소리 좀 줄여주세요. 김동률 불렀어요. 그게 나야. 여러분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요. 그 세월호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어. 세월호 이전에는 정말 막 그 정치인들한테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저 새끼를 갈아 마셔 막 이랬는데 세월호 사건이 딱 벌어지면서 뭐라 그러나 이제 아래 것들을 안 보게 돼. 세상 아래 것들을 안 보게 되고 뭐라 그러나 내세의 것을 보게 되는 거야. 내세의 것을 보게 되고 이렇게 삶을 바라보는 그 범위가 내 앞에 있는 이 장면이 아니야. 흰머리 나면서 신선되는 거 아니에요? 쓸데없는 얘기하는 사람은 강퇴블랙. 그 방송 내용하고 무관한 얘기하면서 시청자들 낚는 짓 하면요 블랙 걸어버려요. 예. 그 망치부인 방송의 원칙은 아주 간단해.
방송과 무관한 얘기하면 블랙이야. 오케이? 네. 내가 볼 때는 너무나 큰 충격이, 그러니까 그렇대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연속 3번 받으면,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연속 3번 받으면, 왜, 정신분열이 온다며.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연속해서 3번 받으면, 뭐라 그러나, 정신분열이 온대요, 정신분열이. 근데, 그런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받고, 그거를 이렇게 딱 극복을 한 사람은, 그걸 극복한 사람은, 불가에서 얘기하는 이제 해탈이 되는 거야, 해탈. 그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이렇게 뛰어넘은 사람은, 그걸 이해하고 이제 한 단계 넘어선 사람은, 이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해탈, 또 이제 깨달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거듭남,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거듭남이라는 게 불가에서 얘기하는 해탈이고요. 그게 깨달음의 경지야. 그러니까 도교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 노자 사상이 이야기하는 득도, 도를 얻은 단계. 예. 그러니까 이제 득도, 도를 얻었거나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어떤 거듭남, 거듭남의 단계. 그다음 불가에서 얘기하는 해탈의 단계라는 게 그게 이제 넘어선 건데 나는 이번에 그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내가 볼 때는 거듭남 혹은 득도 혹은 깨달음의 단계에 간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이 보여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세상의 모든 일의 원인이 보여. 교만인가? 죽은 건가, 나? 나 귀신인가? 네. 하여튼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네. 저는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드는 느낌이, 굉장히,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2012년에는 막 내 말을 안 들으니까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듣고 막 지들 멋대로 답을 다 가르쳐줘도 엉뚱한 짓을 할 때 너무 화가 났어. 너무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막 안 듣고, 예, 그러니까 접어버렸어, 방송을. 진짜 2012년 내 별명이 우산부인이었어요. 방송을 하도 접었다 폈다 해갖고 우산부인이었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목을 다 상하면서 내가 이렇게 방송하면 뭐하나. 이 무식한 것들이 내 말 하나도 안 알아듣고 다 지들 이기심대로 당리당략에 지 멋대로 하는데 내가 뭐하러 이런 짓을 하냐. 그래서 방송 접고 잠수 타고 수시로 그랬어. 우리 동생이 네가 우산부인이냐? 접었다 폈다 하게? 그래서 그날부터 별명이 우산부인 됐는데 자주야 그때는 내 뜻대로 안 되면 견딜 수가 없었어. 2012년에는 내 뜻대로 안 되면 견딜 수가 없었어. 근데 내가 구속이 됐잖아. 내가 구속이 된 게 사실 내가 볼 때 정말 어마어마한 충격이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충격. 근데 그 전에 내가 이제 내가 30대, 그러니까 2005년, 2006년 이때 내가 굉장히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거든. 2006년도에 내가 엄청난 배신감에 내가 마음의 병이 들었었어. 2006년에. 그때 생애 최고의 충격을 먹었고, 그 다음에 구속됐을 때 그거보다 더 큰 충격을 먹은 거지. 응. 그 다음에 이번에 세월호 때 구속보다도 더한 충격을 먹은 거지. 예. 구속보다도 더한 충격을 먹으면서 내가 이제 이 3가지 충격을, 극복한 거야. 내가 볼 때 넘어선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이제 뭐라 그러나, 예.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거는 더 이상 화가 안 나. 그리고 이제 막 다 이해가 되는 거야. 그래. 이게 그 존재의 한계지. 응. 그러니까 막 옛날에는요.
막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된다. 어떻게든지 풀어야 된다 생각으로 막 거기에 몰입을 해가지고 내가 막 너무너무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굉장히 힘들었어. 그리고 막 조울증, 좋았다 싫었다 막 이러고 막 굉장히 이렇게 날카로운 외주를 타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지금은 화가 안 나. 그래. 예. 그래. 네가 그렇지 뭐. 어쩌겠니? 그게 너의 한계인데. 그래도 참 애쓴다. 그 머리에 그 조건에 애쓴다. 그런 생각들이 막 들면서 어, 이제는 이제 막 이렇게 화가 안 나는 단계. 예. 이제 화내는 나를 보면 조금 우스워. 내가 막 화를 내는 단계를 보면 그 우스운 거야. 아, 왜 이렇게 유치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단계가 된 것 같아요. 내 목이 이렇게 좀, 예, 후원 감사합니다. 목 상태가 안 좋은데요. 지금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내가 2012년에는 이게 이제 막 화가 난 상태에서 뜨거운 바람으로 막 말을 하잖아. 그러니까 목이 만약에 어저께처럼 내리 6시간을 그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질렀잖아요. 그럼 오늘 같은 날 소리가 안 나와. 원래. 근데 이제는 내가 어저께 화를 내서 한 게 아니거든? 화를 내서 한 게 아니라 어저께 나는 어떤 특별한 힘에 이끌려서 방송을 한 거야. 오늘 아침에도 내가 목소리가 안 났는데 방송 시작하니까 지금 잘 나는 거예요. 오래 들으신 분, 옛날에 내가 목소리 하나도 안 나갔고 방송을 채팅으로 한 적도 있어. 화면에 채팅창 띄워놓고 말이 안 나서 채팅할 적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내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이 상황에 발생하는 막 이 세월호 이대로 묻히는 거 아니냐. 국정원 이대로 묻히고 세월호 이대로 묻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뭐 대리기사 문제나 김현 문제나 막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하다 이래가지고 사실 굉장히 많이 절망하고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요, 그런 것 때문에 속상하는 건 맞아. 화나는 것도 맞아. 그거 분노해야 될 일이 맞아. 그런데 분노의 끝이 절망이면 안 되는 거야. 분노의 끝이 절망이면 안 되는 거야. 다 잊어도 나는 끝까지 이걸 밝혀내겠다. 무엇이 정의인지 나는 끝까지 갈 거다. 그런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게 희망이거든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게 희망이야. 여러분 마음속에 희망을 품지 않으면, 절망한테 지고 나면 여러분의 분노는 여러분을 태워버려요. 여러분의 심장에, 여러분의 가슴에 희망을 품고 있는 분노는 여러분의 그 분노가 에너지가 되지만 희망이 없는 분노는 여러분 스스로를 태워버려요. 그래서 완전히 쓸모없는 인간으로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분노하더라도 그 분노가 에너지가 되게 하려면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그 희망의 알맹이를 꼭 품고 있어야 돼.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